네, 다 오셨다 생각하고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논문은 스키즈넥스트라는 논문이고요. 스키즈넷의 뭐 연장선의 연구면 연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리고 이 논문은 찾아보니까 삼성의 종기원에서 DSP 엔지니어분하고 그 버클리에서 리스크5 설계하신 교수님하고 같이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 말고도 DAC에도 퍼블리시된 논문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순서는 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뭐 핵심인 거는 저 스키즈 넥스트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이 엑셀레이터를 뭐 실제로 만든 건 아니고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돌린 건데 이름을 스키즐러레이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뭐 이밸류에이션하고 뭐 디스커션 할 거 있으면 저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적을 때. 근데 이 논문에서 이제 뭐 제너럴 트렌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이 점점 더 깊어지는데 이제 더 좋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깊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는 뭐 이제 메모리나 전력 소모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얘기가 나오네. 저희가 쓰는 휴대폰이나 뭐 그런 반도체들은 공정이 점점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공정이 좋아지는 것만큼 주파수는 그렇게 공정에 좋아지는 거 비례하는 것만큼 항상 주파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서 실질적으로는 좀 빨리 이제 저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속화하는 데 한계가 많아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이 논문에서는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뭐 배터리로 동작하는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리퀘어먼트를 맞추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 모델을 만들면서 전력 소모도 적고 이제 뭐 파라미터나 연산량도 적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이거랑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모리 사용량이 적고 맥 연산량이 적은 걸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런 거 논문을 찾다 보니까 이제 경량화된 신경망이라고 해서 스퀴즈넷도 있고 타니다크넷도 있고 뭐 셔플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경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왼쪽 그림은 인퍼런스 타임하고 정확도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뭐 가장 경량화를 하는 가장 제 생각에 가장 간단하면서 빠른 솔루션은 프루닝이라 생각을 해요. 이 논문에서 프루닝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실험할 때는 제 기억에 프루닝된 필터가 있는데 그게 스파시티가 40%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실제 엑셀레이션에 사용했다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넣었었고요. 이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은 제 생각엔 4개인데 4개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실제 어쨌든 이제 하드웨어에 돌아가는 걸 가정하고 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되게 어그리시브한 채널 리덕션이 있고 그리고 뭐 세퍼러블 3 이상 컨볼루션을 뭐 이제 사용해서 뭐 원바이원 브런치 뭐 줄였다 했는데 이건 좀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거랑 뭐 엘리먼트 와이즈 에디션 뭐 이렇게 주렁주렁 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스키즐레이터라고 하는 좀 실제 하드웨어에 돌아갔을 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나 결과에 대해서 본 게 제 생각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논문보다는 이 밑에 있는 DAC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어요. 이게 좀 더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이제 저자도 똑같고 실험 환경도 똑같은데 이 DAC에서 발표된 논문은 조금 하드웨어 구성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저희가 다루는 거는 왼쪽에 있는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 이 DAC에서 발표된 논문은 오른쪽에 있는 거 기준으로 근데 이거 닫을 수가 있나요? 네, 산정하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요거 이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DAC에서 한 게 좀 결과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이제 직접 이제 모델을 학습시켜 보면서 이제 가상의 그 하드웨어를 환경할 수 있는 테스트에서 이제 직접 돌려봤다. 그게 제 생각에 의의가 큰 것 같고요. 어, 첫 번째 소개드릴 거는 이제 스키즈 넥스트의 뭐 핵심이라고 이제 로우 랭크 필터스라고 있는데 되게 이 로우 랭크 필터는 이제 뭐 CP나 터커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예전부터 많이 쓰였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제가 K by K 컨볼루션을 하려고 하는데 얘를 이제 1 by K 곱하기 K 곱하기 1으로 해서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를 원래 K 제곱이었으면은 2K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 15년도에 ICLR에 발표된 삼성에서도 쓴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터커 디컴포지션을 써서 되게 사용하는 파라미터나 메모리 연산량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실제 이 논문은 제 기억에 갤럭시 S6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이래저래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것 말고도 이제 바틀렉 모듈을 투 스테이지 스키즈 레이어라고 해서 뭐 여기 보시면 지금 원 바이 원 채널이 있는데 원 바이 원 채널을 한 번씩 거칠 때마다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거칠 때마다 채널이 반반씩 줄어요. 그래서 반반 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 바틀렉 레이어에서 그 플리 커넥티드에서 발생하는 이제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알렉스넷 비교해 이제 뭐 알렉스넷에서 플리 커넥티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96%인데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거는 이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블록이 있어요. 그걸 그냥 여기서는 저 그냥 블록이라고 부를게요. 그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처음에 채널이 인풋 채널이 128개인 게 들어오면은 64, 32, 64, 64, 128 이런 식으로 줄게 돼요. 그래서 128이 들어왔을 때 처음 여기에 처리되는 게 64고 32, 32, 64 그리고 마지막에 128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가는 구조고요. 그리고 요 설명드렸던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기본 모델이 1.0 스키즈 넥스트 23이라고 했는데 이 23이라는 숫자는 지금 보면 블럭이 첫 줄에 6개, 6개, 8개 그리고 마지막에 요 노란색 1개에서 여기 총 23개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는 이러한 블럭들의 개수를 의미하고 요 블럭 각각 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구조를 갖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블럭이 23개라서 1.0 스키즈 넥스트 23이라고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뎁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뎁스는 요 첫 번째 블럭이 6개, 두 번째 타입에 해당되는 블럭이 6개, 그리고 주황색에 해당되는 애가 8개, 그리고 마지막 노란색이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6681 이렇게 부르고요. 찾다 보니까 그 이진원 님이 예전에 그 리뷰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많이 참조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23개라고 설명드렸는데 실제 되게 레이어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렇게 23개는 있지만 실제로 23개만 거치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반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컨버부터 컨브 7이 이제 여기 요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애고요. 그리고 컨브 8부터 이제 컨브 12 보면은 여기에 리피트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리피트는 요 컨브 6에 나머지 요 해당되는 부분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됐기 때문에 뒤에 이제 여기 보시면 컨브 33이라는 숫자로 나가고 또 컨브 64랑 컨브 4341 보시면 똑같이 반복이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반복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뭐 나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74에서 105가 되는 것도 이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처음에 보다가 궁금했던 게 제가 지금 빨간 침대를 보면은 예를 들어 요 아웃풋이 나가는 데가 이제 14 바이 128인데 컨브 65에 해당하는 애가 이제 28 곱하기 28 곱하기 64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 되게 고민하다가 이거 몰라 가지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제 이진호 님 얘기해 주신 게 이게 결국 스키 커넥션에 관련되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갛게 제가 표시한 부분이 스키 커넥션에 해당되는 애고 요러한 부분이 실제 스키 커넥션에 걸려서 요러한 형태를 갖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엑셀레이션 하기 위한 일종의 환경 자체가 저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런 엑셀레이터 중에 하나인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시스톨릭 어레이는 먼저 왼쪽처럼 이제 연산을 하는 장치가 되게 2차원의 형태로 가진 걸 보통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라 부르고 이 시스톨릭 어레이는 보통 이제 각각 연산기를 프로세싱 엘리먼트 줄여서 P라고 부르고 요 P는 여기 있는 그림이나 여기 있는 그림처럼 곱셈을 하고 덧셈을 하는 구조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곱셈을 할 수 있는 연산기가 2차원 형태로 펼쳐진 걸 보통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신 TPU나 그 엔비디아랑 이제 비비안 스즈가 발표한 아이릭스 그리고 와세다에서 발표한 체인NN 같은 엑셀레이터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얘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2차원 형태의 맥 어레이가 있고 이 맥 어레이에 계속 이제 데이터가 들어간 형태를 그냥 시스톨릭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스톨릭 어레이는 이 지금 그림 보시면은 연산기가 있으면 오른쪽하고 아래쪽만 전달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설계하기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랑 아래뿐만 아니라 뭐 대각선으로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런 설계는 설계자가 나름이고 보통 이런
시스톨릭 어레이를 쓰는 방법은 이러한 데이터 플로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게 좀 크리티컬한 이슈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설명드린 저 시스톨릭 어레이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아이리스에서 발표한 로그 스테이셔너리도 있고, 여기서 설명드린 뭐 아웃풋 스테이셔너리,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인풋 스테이셔너리 등등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 논문에서는 일단 딱 두 가지만 다루거든요. 먼저 첫 번째 설명드린 건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은 보통 요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요 3x3 필터가 있고 5x5 인풋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저희가 3x3 필터를 쭉쭉쭉 계산하면은 3x3에 해당되는 아웃풋 피처 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엑셀레이터에서는 이렇게 바로 직관적 바로바로 계산을 하지 않고요. 부분합이라고 해서 중간에 생성되는 값들을 여러 개 누적하고 하는 구조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리스라고 하는 애에서 채용한 이제 로우 스테이셔너리라는 건데, 어 제가 3x3 필터를 쓰겠지만은 이 3 곱하기 1 필터로 나눠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당되는 부분에 부분합을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밑에 줄에 있는 애가 요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마지막 줄도 요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부분합을 구하고 더하는 방법을 보통 채용하는데,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는 이러한 부분합을 구할 때 읽고 쓰고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전력 소모를 최대로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웨이트를 읽고 쓰고 하는 웨이트를 읽는 데 발생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는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는 똑같은 웨이트를 여러 개의 연산기에 다 뿌려 놓고, 동일한 웨이트를 뿌려 놓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제 픽셀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피처맵의 데이터를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처음에 이 그림을 주고 설명을 하는데 되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진원 님이 올려주신 거 보고 이해가 갔던 게, 이제 밑에 있는 게 웨이트 스테이셔너리고 위에 있는 게 아웃풋 스테이셔너리인데,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저희가 앞 설명드렸던 부분합을 계산하는데, 부분합에 대해서 읽고 쓰기를 서로 이제 최대해서 각각의 P 안에서 각각의 부분합에 해당되는 그 따로따로 저장하는 구조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는 지금 보면은 어 인풋 피처 맵에 해당되는 애들이 그냥 똑같이 들어가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는 똑같은 웨이트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피처 맵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렇게 알고리즘을 얘기하고 K by K 이제 컨볼루션 커널이라고 해서, 보통 이런 방법을 이제 멀티 커널, 멀티 채널이라고 해서 가장 컨볼루션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는 뭐 CPU나 GPU 같은 방법에서는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풀어서 해결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CNN을 위해서 이제 설계된 엑셀레이터라서 그렇게 말은 안 했고, 이제 여러 개의 룹이 있고 그 룹에 해당되는 것 중에 어떤 룹은 아웃풋 스테이셔너리에 적합하고 또 어떤 룹은 웨이트 스테이셔너리에 적합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웨이트 스테이셔너리하고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를 둘 다 적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개 발표된 논문은 두 개를 이제 어떤 경우에 적용하고 또 어떤 경우에 어떤 걸 적용하는 그런 식의 구조를 채용해서 실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시뮬레이션이라고 적었는데, 실제 하드웨어를 만들진 않고 제 생각에는 삼성에서 만든 인하우스 시뮬레이터 같은 걸 해서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실험할 때 이제 16x 16이나 8x8 크기의 저 프로세싱 엘리먼트 어레이를 갖고 있는 걸 실험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16x 16을 실험할 때는 128KB 메모리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8x8은 30KB 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둘 다 16비트 인티저 맥 연산 유닛을 포함하게끔 설계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필터 같은 경우는 필터의 40%가 이제 40% 웨이트 스파시티가 있다고 가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스파시티가 있으면은 약간 처리하는 게 뭐 파워 게이팅이나 뭔가 다른 방법을 할 것 같은데, 뭐 시뮬레이션 한 거라 논문에서는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스톨릭 어레이나 이런 P 구조를 가는 문제점 중 하나가, 저렇게 웨이트 스파시티가 있으면 좀 처리하다 보면은 저게
연산을 안 하거나 뭔가 좀 로드 밸런스가 불규칙한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게 이 논문이나 대기에서 발표된 거 두 개 다 내용에 대한 얘기가 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었는데,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성능 체크하기 위해서 직접 구현을 한 이제 직접 RTL 코드를 짜서 DC로 합성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클럭 사이클로 측정을 해서 클럭 사이클이 얼마나 이제 발생했냐에 따라서 이제 전력 소모 같은 것도 측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요 구조를 썼고, 요 구조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둘 다 먹스가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둘 다 먹스 두 개인 건 똑같은데 이 DAC에서 발표된 이 DAC에서 발표된 논문은 이제 웨이트 스테이셔너리하고 로우 스테이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랑 아웃풋 스테이셔너리 둘 다 지원하려고 이제 먹스를 뭐 썼다고 말을 하는데, 이 논문은 두 개 다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실험상으로 봤을 땐 실험할 때 두 개 다 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었었고요. 먼저 설명드릴 거는 이 스키즈넥스트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되게 모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버전의 1.0, 2.0 뭐 그런 말은 이제 위드스를 의미하고, 스키즈넥스트 N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모듈의 개수, 그리고 ID에는 이터레이티브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이제 학습을 하면서 그 뭐죠? 이 개수를 늘리는데, 개수를 늘릴 때 하나 늘려서 좋아지는 거 보고 하나 늘려서 좋아지는 거 보고 하는 걸 이제 ID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기본적인 모델로 얘기하는 게 1.0 스키즈넥스트 23이란 모델인데, 이 모델을 보시면은 이제 알렉스네탭이 비교를 했는데, 알렉스네탭이 이제 탑5 어커레이지에서 한 2% 정도 마진이 있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파라미터 개수가 84배 정도 작아졌다고 말을 하고요. 또 이 1.0 G 스키즈넥스트 23은 그룹 컨볼루션을 썼는데, 이렇게 그룹 컨볼루션을 썼을 때 한 112배 정도 좋아졌다고 하고, 그리고 2.0 스키즈넥스트 44 같은 경우는 이제 VGGNet 대비 한 32배 정도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키즈넥스트 모델의 자체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스키즈레이터에서도 실제 얘네가 돌렸었는데,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직접 하드웨어를 만들진 않고 아마도 인하우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돌렸고, 이제 시뮬레이션이라서 어떻게 측정을 해놨는데 사이클을 측정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엑셀레이션 이피션시라고 이제 세로축에 우측에 있어요. 이 엑셀레이션 이피션시는 이제 컴퓨테이션 양을 사이클로 나눴을 때 그거를 의미하고요. 그래프 보시면 위아래 두 개가 있는데, 위 같은 경우가 이제 16x16 개수, 이제 P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돌렸을 때고, 아래가 이제 8x8 개수에서 돌렸을 때의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일단, 그리고 버전을 5개를 실험을 했어요. 버전 5개는 이제 제가 네, 여기 설명은 들었는데, 베이스가 이제 1.0인 거고, 이제 뭐 2.0, 3.0, 4.0 뭐 이렇게 있는데, 2.0은 이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요 1.0인 버전이 되게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긴 이유가 이 논문에서는 1.0에서는 이제 보통 이 논문에서 1.0 때는 2.0 버전 때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7x7 컨볼루션을 썼는데, 이 7x7 컨볼루션이 되게 굉장히 큰 필터 사이즈라서 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버전 2.0부터는 컨버원을 이제 컨볼루션 크기를 5x5로 줄였어요. 그래서 7x7에서 5x5로 줄였을 때 실행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V3나 V3, V4, V5는 아까 설명드렸던 뎁스에 해당되는 걸 조금씩 바꿔서 실험을 했는데, 보시면은 처음에 스키즈넥스트 23이 뭐 인퍼런스 얘기 나고 이제 에너지 소모가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 16x16 기준으로 2.5 곱하기 10의 이 정도 전력 소모가 됐는데, 마지막에 V5 가니까 이제 한 어쨌든 이렇게 좀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줄고 실행 시간도 봤을 때 굉장히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논문에서가 핵심되는 건 이인 것 같아요.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몇 가지 실험을 통해 얻는 결과를 통해서 이제 뭐 컨부원을 7바이트에서 5바이트로 바꾸고, 중간에 뎁스를 조정해서 이제 실행 시간도 적고 전력 소모도 적은 방법을 얻는 게 이 논문에서 실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또
최종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부원에서 처음에 소요됐던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컨부원에서 이제 각각의 버전별로 소모되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컨부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왼쪽이 16 바이 16이고 오른쪽이 8 바이 8인데요. 컨부원에 대해서는 둘 다 좀 큰 편이에요.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7 바이, 잠시만요. 네, 7 바이 7 컨볼루션이 상대적으로 큰 필터라서 둘 다 이걸 연산하는데 실행 시간이 긴 것도 있고, 그중에 이제 컨보원이 좀 컸던 게 있고요. 그리고 V5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V5부터는 컨브3에 해당하는 애가 굉장히 그 개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컨브3, 이제 컨브3 그 블럭 3에 해당되는 애가 좀 커지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력 소모가 많이 개선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요 약간 갈색깔 같은 게 알렉스넷이고, 나머지 이제 파란 것들은 스키즈넥스트고, 뭐 다이니 다크넷, 뭐 모바일넷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스키즈넥스트가 여러 개 찍혔는데 제 생각엔 버전별로 이것저것 찍은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스키즈넥스트가 전력 소모도 많이 줄고, 그리고 인퍼런스 타임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알렉스넷 보면은 거의 10, 단위를 모르겠지만 10에 가까운데, 왼쪽으로 갈수록 거의 한, 네, 어쨌든 많이 작은 값에 가까워지더라고요. 따로 그 결론은 따로 페이지는 안 만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실험 내용 자체가 그걸 다 포함해서 그냥 그건 넘어갔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랑 나중에 연관지어서 논해볼 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논문 말고 그 DAC에 발표된 논문은 조금 내용이 나와요. 이제 뎁스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고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뎁스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이런 엑셀레이터도 그렇고 그 저희가 쓰는 제너럴한 CPU나 GPU에서도 많이 느려요.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션에 비해서. 근데 그게 느린 이유를 분석한 논문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주장하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쓰는 뭐 블라스나 CUD에는 쿠블라스 같은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해서 매트릭스 자체가 되게 정형화된 형태의 옵티마이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매트릭스로 그런 특수한 이제 뎁스 세퍼러블 컨볼루션 같은 걸 계산하면은 이제 아리스메틱 인텐선티라고 해서 이제 루프라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확히 뭐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세서가 이제 낼 수 있는 성능이 이게 최대인데, 이 최대에서 발생되는 최대는 실질적으로 얻기는 어렵고, 보통 한 이쯤 여기 밑에 부분에 있는데, 이거 성능을 얻었을 때 메모리 대역폭이 문제냐, 아니면 이제 알고리즘의 특성이나 또는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 대부분 주장하는 게 이제 뎁스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이제 로우 아리스메틱 인센서티라고 해서, 요 가로축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그럼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얘를 연산에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 약간 그거의 이슈랑 관련이 되는데, 뎁스 세퍼러블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실제 뭐 더스텐 곱슨 연산에 사용되는 횟수가 그냥 컨볼루션보다 많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알고리즘적인 특성이라서 조금 연구가 아직까지는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이제 이건 이제 아이리스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이제 결과인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쓰는 엑셀레이터들은 연산기 개수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개수도 정해져 있고, 이 연산기가 이제 어떤 특수한 형태의 모양을 갖거든요. 근데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가로가 14, 세로가 10이라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계산하다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산기의 특정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게 적다면은 뭐 그래도 물론 부정적인 효과는 발생하겠지만, 적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간혹 레이어에 따라서는 이게 한 반토막 이상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이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클럭 게이트라는 걸 써서 요 사용하지 않는 회로의 부분을 이제 끊어버렸었는데, 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끊는 것보다는 뭔가 잘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요즘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